이재명 복병 만났다. 김문기 친형 선거법 2심 폭탄 정언 이렇게 달았는데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자 제가 썸네일에 당 대표직 던질 준비 중 이재명 무슨 꿍꿍이 이렇게 달았죠. 지금 며칠 전에 그런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뭐냐면은 헌법재판소 심리를 그동안에는 오후에만 했는데 화목 2번 변론 기회를 열어서 오전 10시부터 저녁까지 집중적으로 심리를 해서 빠르면 2월 말에 끝내겠다. 그때 이 자파재판관들이 주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2월 말에 끝내겠다는 이야기는 2월 말에 탄핵을 인용을 하겠다. 늦어도 3월 초까지는. 그러면 조기 대선이 치러지죠. 그들의 뜻대로 되면은. 자, 2월 말에 하면은 헌법상 60일 내에 대선을 치르게 돼 있기 때문에 4월 말 아니면 5월 초에 대선이 치러지게 됩니다. 그들 뜻대로 하게 되면은. 그래서 무슨 뭐 내란 혐의도 빼고 이렇게 신속하게 하려고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재명의 2심 선거법 2심이 지금 예정되는 건 3월 중 하순이죠. 2월 26일 날 이재명에 대해서 구형이 때려지고 3월 중 하순에 이재명의 선고가 있습니다. 자, 그냥 간단하게 다른 거 다 놔두고 자, 그러면 3월 초에 만약에 이제 그들의 뜻대로 그들의 꿈대로 3월 초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이 인용이 된다. 그러면은 60일이니까 바로 선거체제로 들어갑니다. 예비 후보 바로 뭐 등록하고 막 하죠. 그러면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이재명 쪽에서 탄핵에서 조기 대선이 결정되는 그 순간에 이재명은 당대표직을 내려놓는다. 왜? 당대표하면서 대선 후보, 예비 후보 등록을 못하죠. 당대표직을 내려놓고 바로 조기 대선 예비 후보로 등록을 한다. 이 시나리오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이재명, 물론 뭐 60일 동안이니까는 자기가 이제 이 당내 경선도 해야 되고 어쨌든 뭐 당대표로 이 당의 조기 대선 후보로 뽑히는 과정이 있어야 되겠지만 조기 대선이 만약에 그런 식으로 확정이 되면은 대선 예비 후보로 등록을 해버리면 그 직후에 있을 2심에서 2심 재판부가 지금 아무리 최원정 재판부가 이 법대로 원칙대로 하고 시간 끌지 않겠다 막 하고 있지만 이재명 쪽에서 판단을 할 때는 제1야당의 대선 후보 예비 후보인데 법원이 선고를 할 수 있겠어?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오판이지만 워낙 다급하니까 모든 걸 다 해야 되는 처지니까.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재명 쪽에서 당 대표직을 던질 준비를 하고 있다. 왜? 던지고 대선 후보, 예비 후보로 일단 등록을 하면은 2심 선거를 늦추거나 대선 이후로까지 뭐 본인은 이제 그런 생각까지 하겠죠. 아니면 선거를 하더라도 피선거권을 박탈을 할 수 있겠어? 선거를 해도 뭐 벌금 뭐 100만 원 밑으로 뭐 그런 꿈을 꾸고 있다는 것이 지금 정가에서 나들고 있는 이재명의 당대표직 던지는 사퇴를 하는 그것까지 다 시나리오에 두고 움직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헌재의 이 좌파 주도 헌재가 지금 급제동이 걸렸습니다. 마언역 그 임명 불발, 사실상 현재까지는 불발이죠. 그것 때문에 급제동이 걸렸기 때문에 헌재 심리가 그것보다 훨씬 뒤로 늦춰질 가능성도 지금 제기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상황에서 이제 2심이 진행이 되는데, 저번에 첫 재판이 있었고 지금 계속 재판을 수요일인가요? 계속 그 주 1회 재판을 한 4번 정도 해서 2월 그 26일에 구형을 때리기로 했죠. 자, 이재명은 이 2심을 또 시간을 끌기 위해서 13명의 정인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 안에 보면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있고 자기 편들 막 해놨는데, 이거 지금 재판부가 추린다고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정인 하나, 아니면은 거기다 한 사람 정도 더 이렇게 추린다고 했고, 검찰은 딱 한 사람만 정인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딱 한 사람만 정인으로 나옵니다. 이 정인이 이 2월 12일이나 19일 중 하루를 정해서 나와서 정언을 하고 나서 2월 26일 날 검찰이 구형을 때리겠다. 검찰이 부른 정인이죠. 딱 한 사람 정인. 이 누구냐? 바로 고 김문기 씨의 친동생 김대성 씨입니다. 김대성 씨가 지금 검찰의 유일한 정인으로 채택이 돼서 나와서 진술을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 지금 1심에서 이재명이 선거법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죠. 그런데 검찰은 이게 너무 처벌이 약하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검찰이 기소한 내용 중에서 한 3가지가 그 기소의 핵심이었는데, 뭐냐 하면은 하나는 백현동 4단계 그 옹벽 아파트 용도 상황 변경, 이게 국토부 압력이었다. 이것은 거짓말이다. 버럭크 김인섭 씨가 개입을 해서 인허가 장사한 거다. 이게 이제 그거는 유죄로 1심에서도 확정을 했죠.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면은 고 김문기 씨와 그 골프를 치지 않았다. 그 호주 뉴질랜드 출장 가서 그것도 거짓말이라고 유죄를 했습니다. 그런데 1심 재판부가 무죄를 하나 때렸습니다. 뭐냐면은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는 김문기 씨에 대해서 몰랐다. 이것은 무슨 의도적으로 뭐 선거에 유리하게 작용하기 위해서 거짓말한 건 아니다. 이것을 무죄를 했죠. 검찰에서는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받아들이지 못해서 무슨 소리야? 다 알고 있는데, 다 그 김문기 씨와 과거에 다 알고 있었고, 그런데 다만 이 김문기를 안다고 하면은 대장동 사건에 이재명이 모를 수가 없으니까는 대장동 사건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모른다고 하는 거야. 그러면은 이 고 김문기 씨가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에도 알고 있었어야 되는 거죠. 알고 있었다는 걸 입증을 해야 되는 거죠. 검찰 입장에서. 그래서 정인으로 부른 사람이 고 김문기 씨의 바로 친동생 김대성 씨입니다. 그러면 김대성 씨는 지금까지 뭐 일일이 제가 소개를 드리지 않아도 여러 언론 인터뷰에서 이 성남시장 시절에도 그 형이 이재명 이야기를 많이 했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정황들을 상당히 많이 그 언론 인터뷰에서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2심에서 가장 법원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이재명이 성남시장 시절에도 고 김문기 씨를 알고 있었다는 것이 하면 1심이 뒤집히죠. 그것도 1심에서 유일하게 무죄받은 게 유죄가 돼버리면 지금 형량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인데 그거보다 더 높게 때려야 되는 거죠. 2심에서. 자, 그럴 가능성이 지금 생겼다. 자, 그래서 지금 2월 한 달 동안 지금 이재명이 재판이 이제 한 4번 정도 진행이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하이라이트가 고 김문기 씨의 친동생이 정인으로 출석을 하는 장면입니다. 자, 그때 되면은
어떤 폭탄 정언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재명이 또 다른 수렁에 빠질 수 있는 그 상황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